당연히 내가 개발했으니까 모르겠죠. 아닐지 모를 텐데 왜 느리냐고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의 메인도 마찬가지지만 각각의 파트별로 데이터들이 여러 개 존재하잖아요. 뭐 네이버라고 하면 뭐 캐스트 부분, 뉴스도 뭐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이제 기본으로 처음에 내려오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다 생성이 돼서 부분적으로 이제 변경돼야 될 부분이 존재하실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AJAX를 쓰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사이트는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처음에 홈페이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적인 틀 빼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을 AJAX가 구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번 리퀘스트가 일어나면 한 번 리퀘스트 HTML 제너레이션이 렌더링이 되고 한 방에 프린트 하면 다음 작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보통. 근데 그거는 한 번에 페이지 리퀘스트가 일어난 다음에 파트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렌더링 되는 곳마다 리퀘스트가 다 XHR로 일어났거든요. 전부 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 그게 뭐 한두 개면 상관없지만 10개, 20개 다 그러면 한 번에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20개의 리퀘스트가 일어난다 그러면 서버에는 이전만 못한 거죠. 한 번 했으면 다 내려갔을 데이터가 20번 리퀘스트로 한 페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렌더링의 설계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런 기획이.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되게 좋은 기술인데 잘못 사용하면 안 아니면 못한 더 사이트가 느려지는 기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AJAX인데 AJAX는 보시는 것처럼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 내리고 그래서 지금 예제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뷰가 생성하는 부분을 하나 생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렌더링 된 부분을 액션을 분리를 하던가 아니면 뷰를 분리를 하던가 해서 처리를 했죠. 그런 분기라는 부분을 잘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새로운 렌더링이 생성돼요. 아까 그 저희가 좀 전에 보셨던 그 AJAX 리퀘스트라는 걸 판별하는 부분이 존재했었는데 그 코드를 안 넣어도 동작을 잘해요. 근데 잘하지만 전체적인 그 뷰 엔진이 가진 렌더링 코드가 계속 다 내려가겠죠. 전체적으로 특정 부분만 변경이 되는데 근데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점이 전혀 없는 사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염두에 두시고 개발을 하셔야 좀 더 이전보다 나아지는 이제 사이트가 개발이 될 것 같고요. 그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두 번째 예제에서는 특정 그 액션을 따르게 호출을 했었잖아요. URL에 따라서. 그 라우팅을 선언하셔야 되는데, 이 라우팅 선언하신 부분은 글로벌 그 파일을 전원을 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선언을 했냐면, 아까 그 액션이 어떻게 됐죠? 그 패스가? 액터에 그 다음에 ID 이렇게 갔죠. 그럼 액터에 ID 가는 거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위쪽에는 디폴트로 있었던 컨트롤러죠. 컨트롤러, 그 다음에 액션명, 아이디는 옵셔널하게 쓰겠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보셨던 컨트롤러에 액션명을 쓰면 데이터 기본적으로 다 쓰지 않아도 렌더링이 되고 특정 사이트 진행하게 했었는데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특정 액터, 배우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겠다라는 부분은 위에 다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액터라는 항상 패스가 존재하고 거기에 아이디가 오면 처리를 해라 라는 기본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컨트롤러는 요걸 쓸 거고 그 라우팅 갔을 때 액션은 요 액션을 써라는 걸 했고 마지막에 아이디는 옵셔널하게 안 오면 디폴트 값을 뿌려줄 거고 오면은 그 온 값으로 취한해서 가져오겠다라는 부분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우팅 정의를 하실 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코드가 상단부터 라우팅이 먹어요. 그래서 항상 미리 타야 될 부분을 항상 미리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범용적으로 탈 수 있는 부분을 상단에 적어주면 내가 정작 타야 될 부분을 안 타고 패스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적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센딩을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어센딩 순서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살펴본 게 이제 기본적으로 AJAX를 통해서 하는 방법, 마이크로소프트 AJAX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jQuery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서버 사이드 데이터 가져와서 뿌리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알아봤고,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그 jQuery를 통신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가져온 데이터를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UI 처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보통 가져온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부분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 쿼리 그러니까 스크립트 작성 방법 뭐가 있냐라는 데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Query에 대한 그 JSON 타입을 가져오셨을 때 이벨 함수를 통해서 액티베이션을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보통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죠. 넘어온 데이터, 뭐 클라이언트에서 생성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버에서 온 데이터도 있을 거고, 어쨌든 문자로 일단 먼저 데이터가 올 거예요. 그 문자를 가지고 내가 스크립트 상에서 뭐 점 찍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려면 일단 객체화해야 되는데 스트림을 객체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을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이별 함수를 통해서, 이별 함수는 문자를 실행을 하죠. 언론 함수 같으면 언론을 실행을 할 거고요. 어떤 특정 형식이 있으면 그거를 액티베이션 시킬 텐데, 그거를 스트링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어떤 악성 코드라든지 아니면 그 XS라는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되게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문자열이 변조가 됐다고 예를 들면 이 변조된 문자열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 변조된 문자열이 만약에 뭐 단순히 뭐 사용자 이름 보여주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쇼핑몰이에요. 근데 그 사람 뭐 단가라든지 뭐 주문 수량이라든지 한 이런 게 변조가 됐다고 치면 엄청난 결과를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뭐 주민정보 이런 게 결론적으로 조회된 결과가 암호화돼서 오긴 했지만 클라이언트에서는 복화돼서 사용에 뽀여져야 되는데 그런 게 만약에 변조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파급력으로 존재를 하죠. 근데 그런 거에 일단 취약성이 있게 많이 존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문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스크립트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악성 코드인지 아니면 정말 사용자가 넣은 코드인지는 이 함수는 판별할 수가 없죠. 그냥 오는 데가 실행해 보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이슨으로, 그러니까 문자를 제이슨으로 이제 그 액티베이션을 하려면 그 파설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파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파설은 제이슨.org라는 그 제이슨을 처음에 만드신 분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존재를 해요. 더글라스 클라포드인가요? 그 자바스크립트 교파트라는 책 쓰신 분이 야후에 계신 분이 되게 수염 많으신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이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아마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시면 각각의 버전별로 뭐 자바, 뭐 C샵, 뭐 VB 이런 버전별로 그 시리얼라이즈하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가져오셔서 사용하시는 게 보다 안정적인 코드를 이제 그 보안의 방어적인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Query를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작성하시는 부분 하나가 셀렉트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가져오는 부분. 그래서 ID 기반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CSS 기반, 뭐 아니면 뭐 태그 기반, 뭐 여러 가지 셀렉트를 지원해 주시죠. 근데 어떤 거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점으로 시작하면은 클래스 기반이죠. 클래스 기반으로 할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꼭 써야 되는 이제 셀렉트 방법이 존재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돔이라는 게 그 어떤 트리 구조를 가지는 어떤 데이터 형식이잖아요. 이게. 최상단에 HTML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루트에. 그 다음에 뭐 헤더, 바디에 어떤 태그들 이렇게 트리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존재를 하는데 트리 형태의 대표적인 구조가 XML이죠. 그럼 XML에서 데이터를 찾아 들어갈 때 로드를 찾아 들어갈 때 그냥 패스 기반을 찾아가는 거랑 특정 ID 기반을 찾아 들어가는 걸 봤을 때 특정 ID 기반 SQL에서도 ID 기반으로 특정 그 로우를 가져오는 게 아무래도 성능상 유리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셀렉터에서도 ID 기반을 가져오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면. 근데 간혹 뭐 CS 기반 아니면 특정 그 엘리먼트 기반, 태그 기반을 가질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특정 영역의 데이터를 바꾸겠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셨던 뭐 텍스트 박스에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가져올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웬만하면 ID 기반으로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색은 클래스보다는 ID로 검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제 얘기하라는 건 특정 태그, 어차피 그 jQuery도 돔에서 특정 명령을 계속 찾아 들어가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특정 ID에 합의에 뭐가 존재를 해서 그걸 가져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돔에서 탐색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룹에 주어져서 내가 탐색할 범위를 점점점 줄여준 다음에 거기서 탐색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은 내가 아이디를 알아요. 내 테이블에 로우를 가져오고 싶어요. 특정 로우를 계속 가져오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전체 테이블에서 검색하는 거랑 특정 아이디를 지정해서 테이블을 지정해주고 거기서 로우를 검색하는 거랑은 당연히 성능상의 이슈가 발생하겠죠. 아무래도 특정 영역, 지정해준 데서 찾는 게 더 빨리 검색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를 캐싱하는 부분은 좀 이따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느 게 좀 더 성능이 빠른지, 그러니까 큰 쪽 가로 부분이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능이 가장 안 좋은 건 CSS 기반이죠. 그래서 CSS는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의 CSS 가지고 여러 개 쓸 수 있는 부분 조절하고요. 두 번째는 태그의 CSS 기반으로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D 기반이긴 한데 CSS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D의 특정 엘리먼트의 CSS. 이것까지 중복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경우의 수가.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주면 줄수록 셀렉트하는 시간이 점점 더 빨리 응답을 한다는 거. 이게 저희가 일반적인 뭐 작은 사이트는 상관없는데 정말 많은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 사이트,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빨리 찾아서 어떤 그 UI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이슈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응답 속도가 더 빠르죠. 클라이언트 그 엔진을 사용하긴 하지만 클라이언트 사용은 되게 가변적이죠. 좋은 컴퓨터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옛날 저희 회사 보니까 오늘 뭐가 안 된다고 하더니 아예 6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7로. 근데 그런 분도 존재하는데, 그렇게 그런 가변적인 상황에서 대처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성능 이슈를 줄일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생각 염두에 두시고 이제 셀렉트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음 알아볼게. 디스라는 걸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 디스는 보통 아까 말했던 A 태그에 어떤 클릭 이벤트를 주겠다 하면 A 태그에 이제 클릭 이벤트 주는데 그 하위의 클릭 이벤트 안에는 자기 자신을 참조해서 쓸 일이 되게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전에 옛날 자바스크립트 작성하셨다 그러면 온클릭에 뭐뭐 메소드명 디스 이렇게 주시면 나중에 그 메소드명 쓰실 때 디스가 자기 자신이 돼서 A 태그가 있다고 하면 A 태그에 대한 어떤 뭐 어트리뷰트를 바꾼다는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 코드 작성하실 때 jQuery는 $디스라인을 통해서 계속 참조가 가실 거예요. 근데 딱 눈에 봐도 디스 하니까 뭔가 계속 찾아야 되긴 하죠. 디스 중복적으로 찾는 거죠. 근데 얘도 어차피 캐싱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코드가 있을 때마다 아 이건 찾아야지. 그럼 자기 자신을 어딘지 나를 알지 못하죠. 디스라는 코드가 오면 내가 누구랑지를 계속 탐색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지금은 뎁스가 뭐 한두 단계인데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트리 형태의 단점이 뭐냐면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찾아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되게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뎁스가 낮으면 금방 찾을 텐데 뭐 10단계, 20단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그 패스를 다 찾아서 끝까지 리프까지 가야 되니까 속도가 많이, 그러니까 성능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줄이려면 처음에 설정거에 대한 캐싱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캐싱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디스라는 걸 통해서 자기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UI 코드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텍스트 박스에서 값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get element by id 하시면 텍스트 박스 벼슬 넣으시고 그 다음 거기서 값을 뭐 변경한다든지 가져온다는 이런 작업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디스라는 것도 자기 자신의 변수를 가져올 때는 미리 선언을 해서 어떤 변수를 담아 놓으시고 이후부터는 검색된 변수를 참조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계속 그 참조된 결과 가지고 진행한다는 거죠. 계속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보셨던 그 포커스 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 저희가 이거는 그 AIPSnet AJAX가 클래식 목소리가 하도 오랜만에 세미나에서 저도 한 8개월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세미나, 아니 그 오프라인 세미나. 작년 연말에 처음 하는 거라서. 무슨 얘기죠? 예. 예전에 콜백 받은 다음에 그 특정 텍스트 박스, 검색 창에 대한 그 텍스트 박스에 포커스를 가는 게 기본적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 안 해도 되지만 사용자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시려면 기존에는 좀 코드 좀 많이 넣어야 되죠. 로딩 할 때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코드가 존재를 하는데 jQuery는 그 엘리먼트의 포커스라는 그 베스트가 존재를 해서 만약에 이게 검색창 아니 뭐 텍스트 박스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라는 베스트를 쓰시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선택된 화면 버튼은 활성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는 그 커서 깜빡이든지 그런 거를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예제에서는 저희가 콜백을 받은 다음에 성공을 하면 어떤 처리를 하고 나중에 그 텍스트 박스에 보이게, 아니 그러니까 커서 위치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바로 사용자가 검색 지리를 할 수 있게.